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1250만 불, 1250만 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선이 일부 한국을 닮아갑니다. 30세 미만 젊은이 가운데 남자는 진보 때문에 손해본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자는 주어진 권리를 공화당이 삭제한다면서 해리스 후보를 선호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나 호감도, 기금 모금은 허니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허니문을 깨기 위해 진보라는 그 정책 비난은 기본이고 수준 낮은 언어들을 연거푸 해리스 부통령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을 알리고 부통령 후보도 결정해야 하며 국경 문제 등 취약점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지 될 시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보다 더 지나친 발언을 많이 해온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공화당 내의 반감까지를 잠재우고 해리스에게 뒤진 선거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완전히 뒤에 가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 대법원의 임기 제한과 대법관들에게 적용되는 윤리 코드에 대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다른 나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초당적인 선거기구는 믿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치부라는 미국 국경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어린이가 숨진 로켓 공격을 받은 뒤 보복 공격을 하기로 결정하자 더 큰 전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세계가 말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린이를 공격할 수 있느냐면서 보복 공격하겠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가자 어린이 수만 명을 알면서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메아리가 크게 들립니다. 파리 올림픽도 각 나라의 현재의 사정이 반영됩니다. 미국과 한국 선수들은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국가의 입장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가주 산불은 방화로 시작됐지만 낮은 기온과 습도 등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끌 수 없는 재앙이 됐습니다. 애플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과 처음으로 단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할로윈이 썸머윈으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아주 긴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그 기사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부터 한국과 많이 닮았다. 그것도 한국이 이제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나올 그 무렵 총선할 때 그때와 많이 닮았다. 지금 이제 미국은 결국은 그 대통령 선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뉴스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해드려야지 딱 갖고 있으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뉴욕타임스에서도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사를 소개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 경쟁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주말 사이에 뭐 양궁이다 뭐 해서 여러분들 뭐 올림픽 때문에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셨을 텐데 뭐 개막식부터 뭐 여러 가지 논쟁 이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말에 그래서 이 선거 뉴스나 미국 뉴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저 한 1, 2분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을 닮아간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은 이제 텍사스에 가거든요. 얼마 전에 텍사스의 잭슨 리 연방 하원 의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뭐 선거 한 닷새 만에 2억 달러를 모금을 했고 자원봉사자들도 17만 명 이상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허니문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통령이었고 연방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 선출직이지만 내가
대선 후보로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것과 부통령 후보, 아마 오늘로서는 부통령 후보로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국경 문제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 이런 이슈 같은 것,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 그런 그 터닝 포인트 같은 이런 그 어떠한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4년 뒤부터는 여러분들 선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본인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보수의 복음주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가 4년 내에 정착을 시켜놔야지 된다는 얘기인지, 그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J.D. 벤스의 과거의 여러 가지 여자에 대한 발언, 여자와 돈과 관련된 발언 등등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 잘못 뽑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계속 같이 가야지 되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비트코인 연례회의에 가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을 비트코인의 최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라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사면시켜주면서도 비트코인 관련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사면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연례협회에서는 엄청난 그런 박수를 받았고, 그것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 측도 초대를 받았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초대를 받아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갔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이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할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규제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이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현장에 5천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5월 달부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비트코인으로 기부가 들어오고, 본인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비트코인 지지자고, 또 본인의 부통령 후보도 비트코인에 2022년 현재 25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뀐 거고,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원래 뭐 샌프란시스코 그쪽 출신이니까 실리콘밸리와 잘 알고 있고, 이거 조금 조정을 해야지 되겠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일들도 있을 테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그 민주당에 활기를 넣은 것이 사실이고, 돈도 많이 모으고 조직도 단단하게 해나가고 지금까지 뭐 특별한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말이야 그 화합 나 이거 아니야 하면서 엄청나게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그 말들로 카멜라 해리스를 결국은 이제 말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이런 얘기는 기본인 거고요. 뭐 성별, 인종 모든 것으로 다 지금 때리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것을 또 카멜라 해리스는 weird, 이상해. 좀 이상하지 않아? 트럼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치고 있거든요. 그 사람 괜찮나? 오케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늙었고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좀 위협이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위협 같은 것을 확인하는 캠페인인 겁니다. 뭐 이상하지 않아? weird, oka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다 계산된 그런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지를 한다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의 젊은 남자와 30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왜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으로 갈려졌는지, 심지어 남자들은요 데이트할 때 나 정말 그 아주 공화당을 열렬히 지지하며 여자들이 데이트해 주지 않는다고 그 성향을 숨기기까지 한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며칠 전에는 제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이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엄청나게 높았다가 최근에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가고 다시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과거에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이들 표를 70%를 받았는데 그게 많이 떨어졌다가 카멜라 해리스가 63%까지 회복을 했다고 했는데 이 회복된 게 여성들 표를 많이 가져오는 거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30대 미만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자녀분들과 이 정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쟤네들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가정은 부모님보다 자녀가 훨씬 보수적이거나 공화당 쪽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그 젊은 표는 민주당이 아주 특히 젊은이들 이 30대 미만의 기둥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남자 유권자 사이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과 제가 30대 미만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30살 미만의 남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2020년과는 반대입니다. 바이든 많이 지지했으니까 젊은 여성은 여전히 확고하게 민주당, 그게 꼭 해리스 여서가 아니라 해리스니까 더 할지도 모르죠. 바이든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면서 여러 명을 예로 드는데 이를테면 노스다코타주의 23살 농부인 콜린 머츠, 이분 농업도 공부를 한 그런 젊은이에요. 나와 같은 미국 남성들이 정말 그야말로 진보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살 시도에서 그 주먹을 막 이렇게 이게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데 백인 남성입니다. 백인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좌파의 적인 것 같아. 우리를 좌파에서는 적으로 보고 있어. 매사에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DEI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하는 게 카멜라 해리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DEI,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에 의해서 저 자리까지 갔다. 소수 인종이고 여자니까 저 자리까지 갔다 하고 공격을 하는 거고 이렇게 20대의 백인 남성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요. 노스다코타의 젊은이였죠. 도시로 가면 신시내티의 28살 엔지니어인 로렌 스탈렛 여자 유권자입니다. 낙태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를 접근성을 축소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무섭다고. 나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이준석 대표 나올 그 이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지만 직장에서의 취업도 그렇다고 하고 군대 문제 등등해서 갈려진 것과 이슈는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뿌리는 이게 미국 문화와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요? 30세 미만의 남성과 여성을 반대 진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같은 세대인데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단층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2024년도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쭉 지지하던 레이건 시대 그 이후에 그게 이제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건데 지금 30세 미만의 여성들은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고 20년 전 레이건 시절 그때보다도 본인들을 더 진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월 달과 7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2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해서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이전의 것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했더니 바이든이 그 출마를 해서 사퇴하기 전까지 이 트럼프가 30세 미만 대다수의 그러니까 반 이상의 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세 미만인데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1월 5일 투표 당일까지 그리고 9월부터는 조기 투표, 우편 투표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 지속된다면 공화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남성들 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리 상당한 변동이죠. 2020년에 비해서도 그때에 비해서도 굉장한 변동이고 대신에 젊은 여성들은
반대로 또 바이든을 많이 그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도 많이 그 지지를 했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성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남편들은 남편이 아니라 그쵸, 미래의 남편, future husband. 그들은 DEI 때문에 내가 그게 다 민주당의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퍼머티브 액션과 조금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이거 낙태 문제 그리고 학자금 대출력이 탕감해 주는 거 이것도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 유권자들에 비해서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좋아한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성별 차이가 여성이 더 많죠. 그리고 과거에는 남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점점 남녀 그 동등함이 되면서 여성들이 대학 입학자들이 더 많고 졸업식장에 가보면 그 성적 1위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성이 더 많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젊은 남성들은 내가 좀 밀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9살에 좀 힘이 많은 카멜라 해리스, 78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 더군다나 여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만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오히려 남성스럽다, 뭐 마초이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똑같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경멸이라든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던가 저걸 참으면 비겁한 것 같다던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의 생각이 무척 다르다는 겁니다. 터프하게 암살미수 사건에서 딱 피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며칠 뒤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 그 다음 주였잖아요. 거기서 유명 그 레슬러인 그 헐크 호건을 내놓은 것이나 아니면 그 격투기에 그런 이제 CEO인 더나 와이트를 딱 자신을 소개하게 한 것이나 이런 모든 초대한 가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호건이 헐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또 아주 그 나쁘고 잘 싸우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링에 있었고 그리고 그 파이터로 치자면 최고의 파이터가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격투기의 CEO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파이터 트럼프를 소개한다 할 때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스쳐서 지나간 관통은 했다고 하고요. 그 총알에 대한 트럼프의 이 주먹질 반응 이거 완전히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득 찬 이런 젊은 남성들 수많은 젊은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게임 좋아하는 게이머 커뮤니티라든가 틱톡,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 국기 배경 딱 얼굴에 막 피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제일 앞에 말씀을 드린 노스다코타의 라스트 네임 매치인 젊은이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JD 벤스를 그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지 된다. 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더 줘야지 된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핏 브리저즈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이런 사람들이 아이가 없어서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국가도 비참하게 끌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도 남자들은 그다지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여성들은 나 스텝마더인데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아이도 동성애자인데 핏 브리저즈가 동성애자로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남성보다는 생식권과 관련된 낙태 문제는 여성들이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학생 60%가 여자 대학생 전체 학자금 대출의 66%를 여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학자금 탕감해주는 이것도 여성들이 훨씬 좋아하고 앞에 말씀드린 그 노스다코타의 농부인 23살의 그 젊은 남성은 본인도 농업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등록금
본인은 다 냈다는 거예요. 용자받은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삭감해주는, 탕감해주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2016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돈 있으면 여자 아무데나 뭐 성기도 뭐 주물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참을 수 없는데, 남자들은 멋지네. 그렇지. 그게 맞잖아. 사실이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거. 그리고 여성들은 이게 사실은 지금 right now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녁을 먹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막 나치들이 못되게 구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서 봐준 거, 이거 우리 죄책감 느껴야 돼 하고 어렸을 때 계속 그거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뚜렷하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30대 미만 젊은 여성들도 2016년도에, 지금 2024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헐리우드 테이프에서 여성들에게 했었던 그런 얘기, 그리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연방 대법관인 브렉 캐버나우, 왜 샌프란시스코 쪽 교수, 뭐 강간 이런 그 청문회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런 때에, 아주 중요한 때에 딱 마음속에 꽂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나는 어느 당, 나는 어떤 형태의 후보를 선택을 하겠어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게다가 대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의 또 트럼프의 뜻에 따라서 낙태까지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죠. 이게 이제 30세 미만의 여성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 형평성, 다양성 강조되면서 남성들은 근데 똑같은 건데 이 낙태 문제보다도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이 강조되면서 회사에서도 같은 실력이면 예전에는 남자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아이 낳으면 뭐 산후 휴가 받을 것이고 뭐 할 것이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남자를 뽑았던 것을 연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행정부에서 여성을 뽑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 회사에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을 주도를 했잖아요. 이걸 백인 남성들, 젊은 남성들은 내 권리를 빼앗아 갔네, 정부가.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백인 남성의 특권, 이걸 빼앗아 갔네 하면서 적대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는요,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대학 졸업률이, 대학 입학률이 60%대 40%니까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부모와 빨리 떨어져서 독립을 하고 젊은 남성들은 계속 부모와 같이 살고, 이런 비율이 이제 많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젊은 남성들이 지금 이거를 손해를 본다기보다도 그 전에 남성들이 많이 받았었고, 여성들은 최근에 얼마 사이에 이제 이런 여건이 신장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뭐 그런 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저렇게 발전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내가 희생되는 거야.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거야. 이것을 곧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 합법 이민자건 불법 이민자건 그 사람들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고 또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죠. 여성, 유색인종, 기타 이제 민주당 선거구에 어떤 정치적으로 호소를 조금 하고 있죠. 첫 번째 캠페인 연설에서 해리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들 교육, 뭐 킨더가든 이런데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휴직 처리하는 거, 돈 다 주면서 휴직 처리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신경을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 오하이오주의 조경사로 일하고 있는 빈센트 레스터, 이 사람은 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젊은 남성들이 보수로 기울고 있다. 그 이거 똑같이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보수가 우리를 점점 소외시켜서 우리가 더 진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향한 젊은 남성들의 변화에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틴계도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 더 많이 공화당 쪽으로 남성들이 기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이제 그 마초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 이슈에 일일이 신경 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 어느 정도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킥복싱을 하는 그런 그 젊은이와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막 많은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왜 헐크가 저기 왜 나왔지라고 하는데, 그 왜 나왔지를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공화당 쪽으로. 그래서 괜히 호감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 이제 이런 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대강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젊은 남성들은요, 젊은 여성들에 비해서 트럼프의 국경에 이제 뭐 막 군대를 막 배치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멕시코에 군대를 보낸다는 등 이런 것을 여성들은 그게 가당키나 해? 아니 멕시코에 미국이 그 군대를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why not?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남자하고 같이 있을래? 곰하고 같이 있을래? 숲에 그 남자가 있는 숲에 갇힐래? 곰이 있는 숲에 갇힐래? 하면은 여성들이 무슨 틱톡 같은 데 많이 나온대요. 요즘에 그런 게. 곰이 남자보다 덜 위험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정치적인 간극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남성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 개인적으로도 조금 소원해지고, 정치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가려야지 될 그럴 정도가 된다 하는, 지금 30세 미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인데요.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사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런데 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6.1%포인트. 그리고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 같은 다른 매체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본 기사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아주 굵직한 세계사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 선거가 있었는데 3선이에요. 그 마두로 하고 이제 그 야당 대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승리다. 뭐 51% 정도 대 44%이 정도의 득표율이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그 마두로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의 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을 보더라도 이 야당 후보가 2배 정도는 높았다고 하거든요. 에드몬도 곤잘레스 우르티아 해서 독립적인 그 출구조사에서도, 그 전에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출구조사에서도 그가 훨씬 많은 표를 얻었는데도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제 승리자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국경을 넘어올 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와서 뭐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러, 이런 얘기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의 국내 정책은 다 뒤로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이제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붕괴가 됐었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30대 초반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엄청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노력을 하고 했다가 미국이 아주 창피하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말았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두로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된 겁니다. 3선 선거가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도 굉장히 그 현 정부니까 이 뭐 선거에 개입을 했었다 이런 경고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해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주로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출구 조사에 따르면 바로 이제 그 야당 후보인 에드몬도 곤잘레스 우르티아가 2배나 많은 표를 얻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2배나 많은 표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공개를 해라. 개표를 다 공개를 해라 하는데 일부 그 투표소에서 그 집계를 공개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한답니다. 투표할 때 유권자들도 막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미국의 그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죠. 국가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은 안전 문제 염려되고 하면은 국경 쪽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베네수엘라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글쎄요, 수백만 명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과 투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를. 이게 이제 미국 국무장관의 얘기고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뭐 칠레라든가 코스타리카라든가 아니면 페루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결과에 의문을 품었는데 이런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베네수엘라와 어떤 그 정치적인 불안감과 그 국가들의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의 시기를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야당 그 후보도 국민의 그 투표 결과 뜻이 존중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두로 정당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이네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뭐 야당 캠페인 직원들을 막 체포까지 하고 이거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선거감시원 뭐 초대도 막 하지 않고 예전에 이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유엔의 인권사무소 사람들도 막 추방시켜 버리고 또 중요한 그 후보들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이런 일까지 해서 올해도 야당을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도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건 당연하죠. 경제도 엉망진창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26%만이 마두로가 얘기하는 이 선거 정직성 그 믿는 사람은 26%밖에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지금 미국도 해리스 부통령이 신경을 써야지 될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인데요. 동북부의 어떤 스윙 스테이트 등등의 그쪽에서는 그런데 63%가 우리가 먹지도 제대로 못한다. 음식을 살 여유가 없다. 이건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그리고 54%가 밤에 혼자 걷는 게 안전하지 않다. 이건 이제 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도 밤에 혼자 걷는 거 안전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두로 시대는 베네수엘라의 어떠한 국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좌절이 많은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내용을 일면에 보도를 했지만 그 밖에 모든 주요 신문은 뭐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스, LA타임스 할 것 없이 많은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주말에 그 레바논 라켓이 이스라엘이 거기 점령한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국가가 없었으니까 골란 공원에서 12명의 어린이들이 뭐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라켓이 와서 어린이들이 숨졌어요. 주말에 그 장례식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찍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빼곡해서 아무리 멀리 렌즈에서 찍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세계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절대로 지금 레바논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3차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중동 쪽에서
서로 편이 엇갈리고 하면서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말리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 얘기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그렇게 주도를 해도 이스라엘이 그냥 벤자민 네탄야후 미국에 와서 연설한 지 며칠 되지 않잖아요. 레바논 자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에서 어린이들 12명 포함해서 이제 피해가 많이 있겠죠. 이거 이제 대학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12명이나 숨졌어야지만 되냐고. 그 지역에 이제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결혼식도 다 연기되고 했거든요. 그래도 유엔이 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참아라. 양측 다 참아라. 양측 레바논이고 레바논이 또 공격을 했을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공격의 이유가 있고 양측 일단 다 참아라. 지금 여기서 터지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국제적으로 비난을 해야지 말이야. 12명의 우리의 어린이들이 12명이 숨졌는데 국제적으로 단결을 해서 비난을 해야지 우리 보러 대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스, LA타임스 모든 신문의 일면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알면서 뻔히 알면서 가자 지구에 지금 4만 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그것보다 2배 이상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반 이상이 어린이와 어머니입니다. 12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것은 12명을 가지고 세계가 다 단합을 해서 그 비난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고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는 아무튼 더 확전될까 봐 미국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되는데 당연히 국제 이슈로서 카멜라 해리스가 며칠 전에 그 벤자민 네탄야후를 만나서 이스라엘도 주권이 있지만 가자지구 이건 또 너무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70만 표 예비선거에서 젊은이 표 잃어버린 것은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앞에다가 두고 그래서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벤자민 네탄야후가 연설할 때 기립박수에 계속 그런 것을 보태던 그런 그 공화당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다른 유권자들의 표는 또 잃어버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쿠션이 조금 있어요. 이 카멜라 해리스에게는.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워낙에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우스 그 에이시안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 사람들의 이런 것도 바이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는 있는데 다행스럽게 카멜라 해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주이시잖아요. 주이시로서 그냥 가만히 세컨 젠틀맨으로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주이시 쪽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백악관에서 이 세컨 젠틀맨이 그런 쪽으로는 약간 또 뒤에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신문 일면을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이 섹션을 못하겠네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애플 테크놀로지 큰 회사가 토요일이었어요. 그 메릴랜드 주의 타운슨에 있는 스토어에서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과 어떤 그 단체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리테일 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그 애플의 모든 그 직원들과 함께한 최초의 노동 합의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타우슨이라는 그 지역의 그 스토어 그 직원들은 2022년도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chanists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2년도인데 지금 최초의 협상을 한 게 2년 걸렸어요. 최초의 협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강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봉급을 10% 올린다고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를 애플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노조가 정말
스타벅스도 해보려고 하고 뭐도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잘 안 되다가 마지못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엔 뭐 해고를 시키기도 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송을 또 당하기도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이 애플 노조가 미국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조금 그 성공을 거둔 유명한 그런 그 회사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합의하는데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85명 노조원이라고 하네요. 그쪽 지역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지 되고 하겠죠. 8월 6일에 합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고 오늘부터는 오늘은 아니네요. 내일이네요. 오늘 7월 29일 맞죠? 네. 30일, 31일, 1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은 1일에 이제 그 수익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아마존도 1일이네요. 그리고 AMD, 뭐 퀄컴, 인텔 주요 반도체 기업도 실적 발표를 쭉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고요. 좀 소프트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할로윈. 뭐 할로윈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할로윈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할로윈 의상을 입고 다니던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미국은 이제 점점 할로윈이 몇 년 전부터 당겨지잖아요. 이 당겨진 이유는 많이 팔려고 뭐 이런저런 소비자들이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먼저 찾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할로윈 그쪽 그 업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할로윈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10월 31일. 그런데 이게 할로윈이 썸머윈이 됐다. 트렌드로 잡혀버렸다 하는 겁니다. 몇 개월 남았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면. 그런데 예전보다도 훨씬 일찍 뭐 요즘 홈디포 같은 데 가면 이미 공포스러운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면서요. 뭐 허수아비부터 시작을 해서 썸머윈 트렌드다. 단어. 이거 뭐 또 뭐 나중에 올해 연말이 되면은 단어 새로운 것 나올 때 나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쇼핑객들이 훨씬 일찍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일찍 준비하도록 한다는 것은 나중에 서두르지 않고 빠지는 것 없이 하세요. 일까요? 매상을 많이 올리기 위한 것일까요? 후자.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쫙 이제 트렌드가 된 겁니다. 전국 소매업 연합의 연례 할러데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할로윈의 그 매출이 122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122억 달러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좀 비쌀 것 같은 무슨 장식? 아닙니다. 가장 싼 것.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사탕이에요. 할로윈 캔디가 64억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홈디포는 홈디포 제가 최근에 안 가봤는데 가장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저 4월 달에 못 본 것 같은데요. 4월 달부터 홈디포는 딱 그 할로윈 장식을 했고요. 12피트 큰 운동선수 2배 길이만한 막 해골이잖아요. 할로윈 하면은 그런 거 했고 또 할로윈 그 홈디포와 비슷한 뭐 로우즈라든가 아니면 타겟 또 전부 뭐 몇 개월 일찍 할로윈 장식 팔고 있습니다. 마이클 하면은 또 할로윈에 뭐 호박 비슷한 컬렉션 있잖아요. 있고 코스코도 플로리다의 코스코 한 클럽에 7피트짜리 애니메이션 수박 허수아비가 7피트 정도라. 그리고 늑대 인간 유명하잖아요. 할로윈 때 여러 가지 뭐 할로윈 의상들 엄청 많고요. 홈굿즈 또 할로윈 섹션이 올해는 굉장히 크답니다. 뭐 여기에 그릇이라든가 초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샘스 클럽도 이미 할로윈 호박 다 등장했죠. 할로윈 사탕도 엄청 많고 아무튼 올해는 마이클이 상당히 그 썸머윈을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이클 하면은 저는 리본 플라워 마이클에서 많이 삽니다. 독립기념일이 지나자마자 7월 4일 지났잖아요. 그러자 이제 할로윈 장식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요즘은 아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세일 가격 붙어 있잖아요. 코드 오렌지 색깔이니까 호박 색깔이니까 그런 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초에는 더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이제 스토어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8월 말부터 9월이 되겠어요? 이제 백투스쿨은 또 좀 정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다 하는 거 점점 뭐든지 빨라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가주 그 산불은 그 2018년도에 그 패러다이스 산불 캠프파이어 있었잖아요. 그때에 있었던 그 지역도 지금 또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방화범 42살 체포가 됐잖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오늘 아침 현재 한 12%밖에 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뭐 소방관 3,400명, 뭐 헬기 뭐 16대 등등이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기온이 우선 낮아져야지 되고요. 습도가 조금 높아져야지 되고, 그렇다고 해서도 산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뭐 오레곤 아니면 캐나다까지 전부 기후변화와 연관된 이런 산불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특집 보도하니까 파리의 그 어떠한 성적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양궁은 10번째면은 40년을 계속 우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자 전체 팀. 그리고 그것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점점 잘하고, 그런데 또 한국이 펜싱하면 한국이 아닌데 거기서도 또 메달을 따고, 미국도 수영 메달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세상에 종아리가 아파도 체조 선수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올해 한 140명 정도가 갔는데 15개에서 20개 정도 메달 땄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선수들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5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숨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번에 올림픽에 갈 만한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 이러한 것까지 스포츠 기관 시설도 다 파괴시켰고 사람들도 숨지게 했고 해서, 우리는 금메달, 나를 위한 메달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에 관심을 좀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승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허들러가 한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